지난 주말 유럽 증시는 미 실업률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정작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9월 실업률은 예상보다 4%포인트나 떨어진 7.8%로 전월 8.1%보다 하락했고, 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유로화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악화 등으로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현안 문제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의 트로이카 구제금융 협상 결과와 스페인 구제금융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지만 시장은 사실 좀 답답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3주 연속 하락했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만약에 지난주와 같은 상승을 보인다면 어쩌면 금주 중에 연중 최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의 경제 현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과 중국의 제조에 관련된 PMI 지수를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49.8, 유럽 같은 경우 46.1로서 거의 반년 또는 1년 가까이 기준선인 50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 경기가 나쁘다는 모습인데, 그런 만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방해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일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M 제조지수 같은 경우 최근 발표된 거에 51.5로서 지난달보다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실업률 같은 경우 7.8%로서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8%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두 달 연속 고용 현황이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주식시장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료에 비해서는 사실 미국의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에서 비롯된 채무 위기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럽은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스페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전략, 세 번째는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이 스페인의 채무 위기를 어떻게라도 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머리를 맞대는 아이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페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내년도에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무려 400억 유로를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사실 스페인의 어떤 재정에 대한 적자 규모는 상당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또는 미국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이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렇게 함과 동시에 사실 스페인이 긴축을 할 경우에 서민의 경제가 더욱더 핍박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스페인 정부는 연금을 1% 정도 높여서 어떤 시민들의 데모 또는 시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중앙은행장의 제스처인데, 사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유로존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장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과거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나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나라보다는 스페인 여건이 좋다.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인 가혹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스페인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닌가라고 언론 쪽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로존 국가들의 아이디어인데,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스페인 국채를 사는 무제한 채권 매입 조치는 스페인 중앙은행을 떠나서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스페인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데, 보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스페인 국채를 사는 규모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스페인의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스페인 국채를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유럽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페인 국채에 대한 보험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진전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조치는 국채에 대한 보험이 스페인 국채뿐만이 아니라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변수로는 오늘 열리는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에 대한 결과 보고, 또 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 내일 있을 유럽 재무장관들이 어떠한 내용, 어떠한 것으로서 그리스에 대한 채무 위기를 어떻게 진전해 나갈 것인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또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 있는 것만큼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알코아가 이번 주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어닝 시즌이 다시금 시작이 된다는 거죠.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때 알코아가 언제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제조 경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알코아의 실적 여부는 미국의 여러 제조업체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발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8조 1천억 원이라는 상당히 사상 최대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어닝 시즌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도 이번 주 주목되는 이런 관심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채권 매입이라는 안전판이 이미 쳐져 있고, 또 스페인의 채무 문제가 맞서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인데, 거기에 따라 시장은 좀 열린 시장보다는 갇힌 시장,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나간다면은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탈리아의 채권 만기 도래에 대한 이런 것이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 주간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고용은 기업과 정부기관 대상 서베이에서 11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가계 대상 서베이에서는 87만 3천 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률은 개인을 대상으로, 취업자 수는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두 지표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전통대로 알코아가 먼저 발표되는데, 답답한 시장 흐름이 어닝 시즌과 만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주간입니다. 그리스 재무장관 스트루나라스는 현지 시간 6일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도 트로이카와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고, 8일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 라가르드 총재도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진단했고, EU 렌 집행위원 역시 협상의 진전이 있었고 수일 내에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는 재료와 실적이 마주치는 이번 주는 스페인 구제금융 향배가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SB통신 도남선입니다.